한숨입니다. 한숨의 한이 사실 저 한은 아니죠.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정치력 보여줄까? 출근 첫날부터 한숨이다. 라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올라갈 예정인 상황인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이 선출되고 사흘째예요. 네, 3일차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상병 특검이 이 본회의 표결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재표결. 근데 재표결은 200표가 넘게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이 있어야 사실 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상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 의견은 좀 부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어제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즉시 자기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동훈의 입에 집중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당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득하다가 시간 또 다 끌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자기가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네. 결국 저거 시간 끌기 전략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심도 한동훈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버려지게 되는 순간 한동훈 위원장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우외환인 게 한동훈 위원장 앞에는 야당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뒤에는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야당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살아남는 방법은 민심을 받드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대통령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된 국정 방향을 제시해가면서 그걸 실행해낼 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오늘 재의결 자체가 통과 여부보다는 그 뒤에 있을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력,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 있을 이 최상병 특검 재표결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말씀처럼 오늘 재표결의 결과가 다들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오늘 표결 이후에 앞으로 그럼 최상병 특검법 야당에서 계속 또 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아까 쓰신 표현 중에 한 대표 입장에서 지금 내우외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환은 이해가 되는데 내우 안에서 또 뭔 일이 있지 싶으실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 논의 원내대표 권한 친윤 최고위원들 첫날부터 한 해 견제구.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도 뽑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최고위 구성이 9명이죠.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9명이고 대표 빼고 8명입니다. 아직 지명직 최고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이 이건 원내대표 권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동의하십니까? 이게 약간 두 사람 얘기가 좀 탁상공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좀 좌파 쪽이 관념적인 토의를 많이 하고 우파는 굉장히 실용적인 토의를 하는데 이게 이런 그 원내 전략은요, 현실의 진행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이 야당 표 최상병 특검안을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표 특검 대안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4사람이 야당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표 대안이 합리적이다 해서 야당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지선이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막 최고위원 된 분들이 야당이 오늘 기습상정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뭐 부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한동훈표 특검이나 모든 특검 안 된다는 거나 목표는 같아요. 야당이 발의한 독소 조항이 드글드글한 그 특검법을 어떻게든지 무산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럼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네. 어떠한 전략적 수단이 더 효과적인가? 산 정상을 오르는데 A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B 코스도 있다. A 코스와 B 코스 지금 기후 여건 뭐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자체가 좀 결여가 돼 있는 그냥 그거고 특히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네. 원내 전략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이건 명백한 실언입니다. 왜 실언이냐면 원내 대표가 다 하면은 당 대표는 원외 문제만 하는 거라는 식인데 이 당 기본 시스템에 대한 몰이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태 대변인님.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 아마 이거는 여야의 그 당원 당규를 다 넘어서 같을 겁니다. 네.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하는 안에 원내 전략도 들어있는 거지.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당대표 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 첫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네. 당 내에서도 이견이 벌써 터져 나왔잖아요. 첫날. 그러니까 저런 이견들이 전혀 정제되지 않고 발언들이 외부로 공개되는 이런 것이 지금 한동훈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오늘 뭐 그 아까 저기 좀 전에 자막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기습상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습상정이 아니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내일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부터 해서 방송사법 차례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다 처리하겠다. 이게 어떻게 기습상정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오늘 그 통과는 제가 봐도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올라가서 재표를 하더라도 아마 3분의 2인 200석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해왔던 얘기대로 당 내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안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제는 민주당 안이 그 악법이다라고만 얘기하실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최고위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얘기인지 살짝 좀 들어보고 올까요? 민심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건강한 당정관계, 이기는 정치, 하나가 돼서 우리 이겨보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하나가 돼서 이기는 정치를 하자. 근데 당장 오늘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부결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아까 저희가 들어본 게 신임 저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거는 원내 상황 아니야. 여기까지 당대표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 말고 말한 사람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한동훈 대표는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골인시키려고 했던 나의 골메이트죠. 저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네, 골메이트.
그래서 소울메이트와 꼴메이트가 같이 최고위에 앉아 있는 거죠. 네. 서로 위치가 달라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네. 잘 해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이미 다 지우개로 지운 과거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또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하면서 당시 직접 수사를 받았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악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꼴메이트다. 네, 꼴메이트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 안에 소울메이트라고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꼴메이트인 내가 같이 앉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소울메이트와 꼴메이트. 어떻게 좀 상호 방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최고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연이 있었죠. 악연이 있고 뭔가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꼴메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진짜 앙심을 품고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면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고요. 본인도 이런 거 악연을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워딩 중에 보면 이미 다 접은 과거고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다. 이미 다 지우개로 지운 과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는 검사였고 나는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입장이 있었다.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야당에 우리가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를 접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사실상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견을 하는 걸 분열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잠시 그게 봉합이 안 돼서 터져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3자 추천이란 거 이걸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것이 분열의 양상이 될지 아니면 뭔가 더 단합이 될지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대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는 집단지성이라고 했다, 집단 쓰레기 했다가 자기 검열해서 그거를 주워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비판과 소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가장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봅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이 자꾸 비판한다, 야당의 분열을 자꾸만 여당의 분열을 자꾸만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민심에 반응하자고 하면서 내부 단합의 결속만 얘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냐. 이거야말로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분열을 촉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팽팽함이 저희 스튜디오 내에 존재합니다. 네, 보이는 대로 말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만 신경을 쓸 건 또 아닙니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상정이 됐거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되고 이튿날인 어제 법사위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일보 제목입니다. 한 특검법으로 응답한 여 축하 인사 이렇게 하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중앙일보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관련해서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뽑혀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주가 손을 내밀었죠. 딱 손을 내밉니다. 뭐가 있냐 손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장악 중단, 국회 정상화 이거 요구안 받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살짝 옷깃에 한동훈 특검법도 같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거 잘해보자 점점점이 제목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잘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 내후외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제 민심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여당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왜 그러냐면 보시면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 대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내 소관이다. 그래놓고 무슨 축하를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네들 이 원내 소관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취급을 지금 벌써부터 안 하는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에서 인정 못하는데 밖에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면 김민전 최고위원, 인요한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분들이 하는 발언을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발언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리고 원내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민심과 당심을 얻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나머지 최고위원분들하고 원내 중심으로 이 무게감을 대통령실에서 실어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카드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후외환의 상황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저때 절묘한 수두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러한 전략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하는 건 이게 민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선출되고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허니문 기간 없이 일단 바로 이거 요구합니다. 라고 뭐 청구서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첩첩산중이다. 내일자 만평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